폐기물 5만여 톤이 산처럼 쌓여있던 문경의 쓰레기산이 드라마 세트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문경시는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시민에게 관광지로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예천군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군은 지난해 예천읍을 시작으로 올해 감천면 등 4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도 7개 지역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의성군이 이달 말까지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농지 임대료의 50%를 연체돼 2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받습니다. 대구 도심에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명소 26곳이 추억의 가을길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지난주 2018년 이슈였던 의성 쓰레기산의 변화를 전해드렸는데요. 같은 해 경북 문경의 산업 폐기물 처리장에도 허용량을 초과해 불법으로 쓰레기를 쌓아뒀던 사실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4년째, 지금은 관광지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경시 마성면 하내리. 목조 건물이 늘어선 이곳은 드라마 세트장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여기에는 5만 톤 규모의 폐기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가 이곳에 허용 용량 4천 톤의 13배가 넘는 폐기물을 들여왔습니다. 유독가스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했습니다. 문경 쓰레기장 사태가 알려진 것은 전국적으로 폐기물 무단 적치 문제가 불거진 2018년. 문경시는 국도비와 시비 등 118억 원을 들여 20개월에 걸쳐 폐기물 처리에 나섰습니다. 마침 비슷한 시기 드라마 제작사가 촬영 장소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문경시가 하내리를 추천하면서 쓰레기장이 드라마 세트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은 오픈 세트장, 문경 세대 오픈 세트장과 굉장히 인접해 있고 또 교통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그 쓰레기만 치우면은 세트 조성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전 8개 인허가 부서가 같이 모여서 협업을 해서 단 9일 만에 그 가설 건축 허가를 내줬어요. 세트장을 짓는데 드라마 제작사가 쓴 돈은 50억 원가량. 드라마 촬영이 끝나면 이 세트장은 문경시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문경시는 이후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내년 중으로 드라마 세트장을 시민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골머리를 앓게 했던 하늘이 쓰레기장이 촬영지가 되고 이제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관광지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드라마 촬영을 하는 동안 스태프들은 지역에서 먹고 자고 지역에서 소품을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세트장이 시민에게 공개되진 않았지만 드라마를 보고 궁금해서 먼 발치에서라도 보려고 찾아오는 관광객도 있었는데요. 영상산업이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무주에서 일가족 6명이 가스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집안 보일러실에서 가스가 새어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가스보일러 사용하는 분들 많은데 보일러 점검 한 번씩 꼭 해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점검법 정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무주의 한 주택에 설치된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와 연통 사이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경찰은 이 틈새로 일산화탄소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가족 6명 중 5명이 가스에 중독돼 숨졌고 나머지 1명은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예요? 가스보일러 사고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2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이 95%로 가장 많았으며 4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일산화탄소는 5분만 노출돼도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색과 냄새가 없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최근 캠핑이라든지 노후된 가스 배관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혼수 상태 등 증상이 발생된다면 가까운 병원 또는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점검이 필수입니다. 특히 배기관 상태를 잘 살펴야 합니다. 배기관이 굽었거나 이물질로 막혀 있을 경우 일산화탄소가 실외로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배기관 내 이물질은 제거하고 연통과 이음새가 잘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거주자분들이 이제 실제 저 연통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셔서 거기에 이제 이음새 부분 같은 게 떨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보기 설치를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스보일러 안전사고. 주기적인 보일러 점검이 최선의 사고 예방책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예천군이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택, 공공, 상업 건물 등이 혼재된 지역과 마을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해 주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천군은 지난해 예천읍을 시작으로 올해 감천면, 보문면, 호명면, 유천면 등 4개 지역에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총 37억 원을 들여 용문면과 효자면을 포함한 7개 지역 43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성군이 이달 말까지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의성군 거주 청년으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청년 농업인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기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영농에 종사하는 이들입니다.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농지 임대료의 50%를 연 최대 2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와 의성군청 원예 산업과에서 가능합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농협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A씨가 지난 1월 말 본인 명의의 인사문과 함께 3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을 조합원 5명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팔공산 일대 등 대구 도심에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명소 26곳이 추억의 가을길로 선정됐습니다. 팔공산에 있는 공산댐에서 도학교까지 팔공로와 팔공 컨트리클럽 삼거리에서 파계사 삼거리까지의 팔공산 순환도로가 가을철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구간으로 꼽혔습니다. 대구시는 또 앞산 고산골 공룡공원의 메타세쿼이아 단풍길과 앞산 자락길, 대구 수목원의 느티 마중길과 흙길 산책도로도 일상에서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동시가 낙동강 물 문제 해법으로 낙동강 수계광역 상수원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동댐과 이맛댐 물을 낙동강 하류 지역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물산업 특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에서 부산까지 유역 면적만 2만 4천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낙동강. 구미와 대구, 울산, 부산 등 한반도 동남권의 중요한 식수원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용수 부족과 페놀 사태 등 상수원 오염 사건이 생길 때마다 지자체 간 대립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안동시는 하류의 취수원을 상류인 안동댐과 이맛댐으로 옮겨 30년간 이어진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양댐으로 인해 안동 시민이 받은 피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 댐의 경제적 가치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낙동강 하류 지역 주민들은 안동댐의 물을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로 마음껏 이용하고 있지만 정작 안동 시민들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제는 안동댐의 물을 안정적으로 하류 지역민에게 공급하는 대가로 안동 지역민들도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이러한 동력으로 삼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동의 물산업 특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장이 마련됐습니다. 안동시는 이 자리에서 전기나 통신처럼 이제는 물도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낙동강 수계만큼이라도 광역 상수도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안동댐이 물 공급에 대한 어떤 전초 기지가 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 간에 우려되는 갈등들을 잘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하게 된다면은 안동 지역의 물산업 발전과 그리고 수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낙동강 유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낙동강 하류 지역의 물 공급 수량과 수질에 대해서도 문제는 없지만 과거에 오염돼 있던 퇴적토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또다시 빅스텝을 밟은 건데요. 이로써 기준금리는 3%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3%대의 기준금리는 지난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4월부터 5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것도 한은 역사상 최초 기록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날뛰고 있지만 물가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도 모자라서 한꺼번에 빅스텝을 밟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준금리도 계속 올라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 역시 이번 금리 인상 결정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국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이 격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또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오르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뛰는 금리 위에 나는 물가. 한은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금리 인상은 양날의 칼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20, 30대 영끌족들의 빚 부담이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죠. 빚 부담으로 인해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의 투자 역시 같은 양상을 보일 겁니다. 전문가들은 11월 이후 또다시 한은이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당분간 3%대의 높은 기준금리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022)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안전산업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전문 전시회로 방재와 화재, 보안,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서 25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또 해외 바이어와 국내 우수 제조사가 만나는 온 오프라인 상담회와 재난안전기업 통상지원 설명회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경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착공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단과 산단 대개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주도 사업입니다. 시는 국비 27억 원 등 총 사업비 61억 원을 들여 외동 산업단지의 헬스케어센터, 북카페, 교육장 등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갖춘 외동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2024년 상반기 중 착공해 2025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